안녕하세요.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 대선의 정점을 지나서 현재는 불확실한 결론을 남겨둔 상태네요. 바이든 운세 속에 불복, 트럼프 현 대통령의 불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조금 다르게 흘러갔죠. 미국장도 상승으로 방향을 강하게 이거래일 동안 틀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 봐야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곧이곧대로 시장에서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가능성에 대한 측면들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2416으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2400단을 네 번째 뚫어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압박감이 있죠. 2400이 지금 전고점 부근에 2450대 이 정도의 움직임들이 과연 더 나올 것인가,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고, 외국인이 한 5일, 6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 조금 그나마 강하게 한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위주로요.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죠. 주식시장에 이 정도 환율이면 외국인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그러니까 조금 연속성을 보이면서 들어와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거래일 정도는 거래소의 상위주 위주로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일날, 6일날 합쳐서 2조 원이 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남은 것들, 대선 불확실성, 그 다음 코로나의 이제 계절성 확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겠죠. 아무래도 역시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경제 현상이랑 사회 현상이랑 조금 같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회 현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나타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이 우호적인 환율단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다시금 들어온다면 이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같은 말은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개별주들, 그 다음에 시총이 작고 재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 구조를 조금 지속하고 있는 상태의 아이들은 점점 더 좀 말라가는 듯한 느낌이 보일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짱돌처럼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겠죠. 몇몇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주주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이나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미래 방향성이 좋아서 증설을 하는 모습으로 돈을 주주한테 손을 벌린다는 거는 누구나 환영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닌,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형식을 띤 손벌림이 나타난다면, 그쪽에는 개인들, 특히나 개미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여타에 따른 메이저 수급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역시나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그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래소나 코스닥의 모습이 조금 더 상이하게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생활 속에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주간 상승률입니다.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98% 상승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현이라는 종목이 25%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의 특징은, 가장 큰 한 주의 특징은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였고요. 신규 상장주 순환매의 시그널들은 시장에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보죠. 자, 일단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우리 회원분들 같이 이 공개되는 정보 말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매일매일 정리하는 한글 파일인데요. 이 4일자였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신규 상장주의 1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상장 플러스 제약바이오 업종의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10월 말부터. 그 안에서 2차전이 일어났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제바 라인이 아닌 쪽도 수급이 쏠려 들어오면서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위드텍, 센코, 바이브 컴퍼니, 핌스, BBC 이런 모습이 계속 10월달 말부터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가격 매매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는 이제 이오플로우를 말하는 거고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셀레믹스, 앞타머사이언스 이런 신규 상장주의 제약바이오 순환매 현상이 계속 포착이 됐었고요. 시장에서도 이쪽으로 가격 매매 수급들이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4일날 2차전 신규의 모습이 일정 부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게 이제 다음날 5일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상한가 센코가 올라오고 피플, 바이브, 앞타머 이런 식으로 확산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이때 하나 추가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신규 상장주 순환매의 끝만 잘 판단하자. 현재는 순환매 구간에 있다. 구간에 있는 게 맞고, 그 순환매의 힘을 판단하는 것들은 금요일날 모습이 일정 부분 보여줬어요. 오전장, 오후장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 수급들이 짱짱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 들어서면서 수급들이 빠져나가고 상승률이 일정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들이 이 5일날 이것들을 조심하자 했는데 6일날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날 한 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신규 순환매, 신규 상장주가 상장이 되면서 수급들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 앞쪽에 있었던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모습에서는 수급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그렇게 순환이 일어나고 마지막 상장주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연말에 신규 상장주 순환매 현상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주간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습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일단 소룩스라는 종목이 이 신규 상장주의 바통을 바로 이어받았어요. 금요일날 일정 부분 순환매가 돌 수 있는데, 소룩스 다음의 종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자, 11월 12일이에요. 11월 12일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많이 먹는 교촌치킨이 상장합니다. 교촌 F&B가 상장을 하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조정세가 나타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신규 상장주 순환매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교촌 F&B도 시가는 거의 100% 뛰어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고, 조금 지켜보면서 너무 고가에 상장해서 건들 수 없는 지경이 아니라면은 신규 상장주 순환매 가격 매매적 측면에서는 나름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가 그런 순환매적 측면에서 이번 주 주간의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한 거죠. 박셀바이오 이전에 이오플로우,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셀레믹스, 이게 이제 금요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합타머사이언스, 이런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 가격 매매 용도를 앞전 단의 움직임을 보고 많이 해먹을 수 있었고요. 이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주의 순환매를 보고 뒷단에 있는 애들을 또 해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격 매매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위드텍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모습 속에서 그래서 다음 순환매 이런 모습을 판단할 수 있었고요. 이런 쪽으로도 이용해 먹을 수 있었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 이제 상위주가 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 녹십자 홀딩스, 우리 전주 주간 상승률 했을 때 녹십자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요. 그들이 그려갔던 수치를 시장에서 이제 리포트화 시키면서 수급이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50만원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겟 프라이스 5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한 급격한 상승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의 저 7% 상승에는 기사의 힘이 조금 셌어요. 녹십자의 백신 생산 라인을 어느 한 회사만 독점하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저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 시장의 노출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던 모습에서 7%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를,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추세를 5일선을 깨기 전까지는 스윙으로 계속 가보겠다고 생각하시던지, 아니면 기타의 여러 다른 뉴스를 계속 추적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제일 편한 거는 지금 5일선 따라서 추세를 강력하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장중에 깨지더라도 장 막판에 꼬리를 달며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판단하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일정 부분 분할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모습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거 신규 상장주 2차전이라고 한번 명명을 했었고요. 1차전 아이들, 2차전 아이들이 센코, 위드텍 이런 느낌들이고, 덕성이나 서현 이런 느낌의 아이들은 다 윤석열 관련주 테마주죠. 야권의 대권주자에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항상 놀리는 게 그거죠. 좋다. 지금 여권에 대적할 수 있는 주자가 야권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물밑 협상들이 일어나면서 대권 주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선 의원인 김무성 의원도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안에서는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의 역할, 밖에서는 김무성의 역할,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
뭐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몇몇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홍준표, 황교안, 그렇죠? 좀 구체화가 돼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내년 초에 서울과 부산시장 그쪽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야권의 힘이 세진다면 현재 여권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권의 입장에서는 현재 조금 명확하게 가고 있죠. 이낙연, 이재명, 과연 친문의 움직임들이 둘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뭐 이런 형식으로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를 무슨 정세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선 테마주에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들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 가격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쪽,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에 수급이 다시금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형제 엘리트는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였겠죠. 자, 다 오정첨단 소재는 바이든 입김이 들어가면서 테마주에 또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든 입김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다 질 테마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KC코트렐, 뭐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탄소배출권, 바이든, 뭐 이런 느낌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라 이미지로 수급이 조금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다음 여기도 똑같고, A스토리가 이번 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A스토리는 이제 미디어주고요. 뭐 드라마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IP, 뭐 JYP 이야기하면은 트와이스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DNC 미디어 이야기하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 이야기하는 거고요. A스토리 이야기하면은 차기작들, 뭐 지리산 같은 드라마들, 킹덤으로 이름을 알렸고 그 이후에 차기작들, 지리산 같은 것들 기대가 되는 건데, 그 기대가 되는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국내 판권을 매매한 지금 공시가 있었어요. 며칠이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208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TVN에서 하는 지리산이란 드라마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했냐면, 이 지리산 국내 방영권만 팔았는데 현재 지리산에 들어간 비용 대비 한 과반 이상, 한 60%대 이상 일단은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 외에 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판권을 해외에 판다거나 이것들로 인해서 뭐 PPL이라든지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다.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했을 때 A스토리의 지리산 이외에 한 2개, 3개 정도에 해당하는 차기작들에 대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찍힐 것이다. 이게 이제 인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 전고점 부분이 이제 15,000원 단인데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 기대감들이 일정 수급에 의해서 선반영돼서 1차 기울기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정세, 어느 정도 추가 상승세 이후에 진정세를 보이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 언제 찍히느냐에 따라서 등락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엔터 미디어들은 대부분의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 롤링을 하고 그 숫자가 찍힐 때 우리가 판단했던 분석했던 분기별 매출 구간이 한 번에 찍히는지 나눠져서 찍히는지 여러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조금 눈에 띄었네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들 다 1차 순환매고요. 제형 솔루텍이 은근히 퉁하고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두 가지죠. 원사업단으로 보자면 스마트폰 부품단, 테마로 보자면 대북 관련주,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죠. 원사업단의 이미지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향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공급 때문인데요. 이것들도 이번 한 주 굉장히 조금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뭐 미중 분쟁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이 보급형 스마트폰의 굉장한 이 매출 단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화웨이의 스마트폰 비율 하락에 따른 비포, 오보, 샤오미, 그 다음 삼성전자, 애플까지 그 일정 부분을 나눠먹는 형태. 그래서 그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씩 빨리 옮겨지면서 빨리빨리 조금 출시하는 경향. 그 안에서 스마트폰 부품단에서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와중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스마트폰 부품단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그 움직임 이후에 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중국향 부품단의 매출을 계속 선반영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화전자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제형 솔루텍도 갑자기 공시가 나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애플라인에서는 RTM 반도체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의 특징이었고요. 그러면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 하나, 녹십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엔터 미디어 개별적인 거 하나, 스마트폰 부품단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30위권 밖에 봤을 때는 다 대동소이한 모습이고요. 주간 상승률을 정리했을 때도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 진행 중이고, 앞에 거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것들은 일정 부분 수급이 조금씩 조정해 제자리 지키기, 중간단에 움직이던 애들은 조금 더 ING, 그 안에서 신규 상장하는 애들은 수급 집중, 뭐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영향인 거예요. 지금 유럽권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제 시즌에 확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 시즌에 이제 돌아선 거고요. 뭐 백신 라인들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녹십자 같은 것들처럼 이 값싸게 짓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CGN이겠죠, CGN. 뭐 수많은 이제 진단키트 라인이 있지만 CGN 하나 정도 이제 확인하면서 분위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냥 실생활들, 마스크나 뭐 개별적인 뭐 비대면 관련주들의 왔다리 갔다리라거나 그런 모습 조금씩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그린 뉴딜, 뭐 바이든 이런 것들은 현재는 급등락이 많이 나왔었고, 정부 정책적으로 밑바탕에서 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타진하겠죠. 대선 관련주는 대선 관련주도 이런 형식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질이라고 하죠. 우리 엔터에서 이야기하는 덕질. 여권과 야권. 그 다음 그 안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들은 없어요. 항상 그래요. 최선책을 찾을 순 없고요. 차선책을 찾는 겁니다. 정치가 그렇죠. 최선책은 없고 차선책을 찾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권의 성향인지 야권의 성향인지 나눠보시고 뭐 한쪽을 택했다면 그 안에서 차선책을 찾아보시고 시장에서 어떠한 그 후보의 움직임들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시총 한 300억대에서 그 다음에 적자구조 최대한 아닌 것들 중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후보분들은 뭐가 있는지 그 정도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구간이에요. 시장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들은 마라톤에서 이야기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거고요. 새로운 종목들은 뒷단에서 또 생성이 될 겁니다. 뒷단에서 생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들이 시총이 너무 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내년 3월 달에 위험할 수 있는 관리 종목 같은 위험도가 있는 것들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총 작고 실적이 분기별로 한두 번은 깨졌지만 연속적으로 깨지는 상태는 아닌 것들 여기에 플러스 정책 관련 연결이라든지 인물 관련 연결이라든지 그런 재료들 찾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자 정리를 하면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 1차적으로 제바에서 보여주고 2차적으로 제바 이외에서 보여주고 있는 ING 상태. 벌어진 것들은 사그라들고 중간 것들은 조금 더 벌어지고 신규 상장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요게 조금 더 진행. 두 번째는 코로나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것들 진단키트에서 시젠 그 다음 백신 관련 공장을 하는 아이들 지금 녹십자가 보여주는 모습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는 모습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여주는 모습들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세 번째가 대선 관련주의 꿈틀꿈틀 여전히 밑바닥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3개 정도가 이번 주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대응인 것 같아요. 미 대선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나올 거고요.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 뒷단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연준은 일단은 가진 패가 별로 없고요. 이제 부양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부양책도 노이즈에 의해서 지연될 거고요. 코로나는 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연말 노이즈가 계속 조금씩 중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그널들은 이런저런 뉴스들 계속 포착하시면서 우리나라 특히나 거래소의 지수단이 위로 뜨느냐 마느냐 그거 시그널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외인의 수급의 연속성, 거래소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 전체적인 뉴스 판단, 지수, 거래소 지수 판단, 외인의 수급 연속 판단 요거 3개 정도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 준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첫째 주 주간 상승률 이야기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주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